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에서 국내 처음으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3일 확진된 40대 남성이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고 특성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주와 전남 광역단체장에 도전한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장에는 이용섭, 강기정, 정준호, 김혜경 등 4명이 등록했고 전남지사에는 김영록 현 지사만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에서 18일쯤 컷오프 등을 통해 경선 후보자를 확정한 뒤 이달 하순 최종 공천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전남지사 후보로 이정현 전 대표를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확정 직후 이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식으로 전남의 미래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이 인근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도에 건의해 도로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 인근 땅을 대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신이 혜택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 있는 한 야산. 지난 2019년 최무경 도의원이 10억 2천만 원을 주고 사들인 임야입니다. 당시 매입한 면적은 19,000여 제곱미터. 그 뒤 지난해 4월 이곳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도로 개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최 의원의 부인이 인근에 있는 땅 1,100제곱미터를 또다시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도로 개선 사업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13억 원을 들여 기존의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고 새로운 2차로까지 신설하는 사업인데 최 의원의 건의로 시작된 겁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것 같다고 하네요. 어차피 시에서 건의하나 의원님이 건의하나 주민... 사업을 담당하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소관부서로 최 의원은 도의원 당선 후 땅을 매입했고 위원장에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2차선 직선도로가 새롭게 생기면 최 의원이 소유한 땅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임야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최 의원 자신이 혜택을 보기 위해 도로 개선 사업을 건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최 의원이 매입한 인근 땅의 평균 실거래가는 평당 25만 원으로 매입 당시보다 1.5배 넘게 올랐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면 3분 거리 정도는 충분히 그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최 의원은 노후에 집을 짓기 위한 용도로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했지만 하루 만에 사업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집도 못 지어요. 땅하고 이거하고 전혀 별개다니까요. 전혀 별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상대편이 누가 이걸 제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었고 내가 또 향후에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관광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또 진행되고 있는 도로 확장 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도로사업소의 건의에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천연 기념물이 잇따라 발견된 광양 세풍저류지에 광양시가 결국 송전탑 건설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이 저감 대책이라며 제출한 보고서는 엉뚱하게도 송전탑이 아닌 인근 전봇대의 유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광양시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세풍저류지에 결국 원기둥 모양의 송전탑이 들어섰습니다. 주민 패싱과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빚으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환경 재조사가 이루어졌던 세풍저류지 일대.
노랑부리 저어새와 큰 고니 등 천연기념물이 잇따라 발견돼 저류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한전 측의 저감 대책 보고서를 확인한 광양시가 공사 재개를 허가하면서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자유로운 새들이 전체 방향을 다 날아가는 거지 어느 한 방향으로만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식으로만 저감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광양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류 피해 저감 대책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송전탑이 아닌 기존에 있던 전봇대의 유해성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결론도 송전탑이 아닌 전봇대를 지중화하겠다는 대책으로 이어집니다. 취재진은 광양시에 보고서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그저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를 해야 되고. 그러나 광양시와 달리 환경단체는 보고서의 내용이 전문적인 저감 대책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전봇대 지중화 외에도 제시하고 있는 조류 충돌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은 일부 해외 사례일 뿐 오히려 국내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돼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 빼고 본인들이 듣고자만 하는 내용들로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이것은 멸종위기 보호종과 천연기념물 보호에 대한 대책은 아닌 거예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한전 측과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풍저류지의 환경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세풍산단 송전탑 논란. 하지만 여러 허점이 제기된 보고서에도 그대로 공사가 재개되면서 실질적인 생태계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묻힌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경찰서와 수색구조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경찰서와 드론 수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에서 실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 등 보유 드론들을 적극 지원해 수색 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지역사회와 드론 활용의 정보를 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여수 등 전남 동부 권역으로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서 마라톤 대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책 읽기와 마라톤을 접목해 독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산 대비 행정 효율이 뛰어난 우수시 책으로 전국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에서는 올해 8번째 독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달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자기가 도전한 코스 완주를 목표로 자신의 독서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시민 생활 독서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풀코스 42.195km의 마라톤에 책 읽기를 접목해 책 한쪽을 마라톤 1m로 환산하고 적절한 경쟁과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책을 읽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라톤에 접목시켜가지고 경주로서 약간 다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은 3km와 5, 7, 10km 코스로 각각 3,000쪽과 5,000, 7,000, 10,000쪽의 독서를, 가족이나 단체는 하프 코스와 풀 코스를 목표로 정해 독서 기록 일지를 적습니다. 지난해에는 451명이 참가해 168명이 완주했고 첫 해인 2015년 이후 해마다 참가자와 완주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가자 수에 비해 완주율이 낮고 특히 중고생 참가자가 적다는 한계 때문에 다양한 보완책도 준비 중입니다. 4월달에서 5월달은 참가율이 높은데요. 이제 그 9월달까지 가면서 완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이거를 각인시킬 수 있는, 이제 환기시킬 수 있는 SNS 홍보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또 학생들에게는 봉사점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교육당국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이 같은 독서 마라톤 대회는 전국의 자치단체 10곳 중 17곳에서 시행할 만큼 인기 있는 시책입니다. 더욱이 여수시의 올해 독서 마라톤 대회 예산은 1,274만 원으로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현재 여수에서는 쌍봉도서관이 일선 서점과 함께 희망도서 바로대출 프로그램을, 이순신 도서관이 올해 신규 시책으로 청년 도서 지원, 돌산도서관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독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2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대회가 3년 만에 다시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용대, 안세영 등 지역 출신의 스타 선수들은 물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플레잉 코치가 된 이용대가 소속팀 국가대표 후배 김재현과 팀을 이뤄 치른 첫날 경기. 상대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우승 경력이 있는 중국 선수들입니다. 경기 내내 접전을 펼친 끝에 세트스코어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지금 광주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좋은 체육관, 좋은 환경 속에서 경기를 오랜만에 뛰는데 되게 설렜고 또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20개 나라의 국가대표급 선수만 200명 이상 참가한 국제대회. 지난 2019년 대회 이후 3년 만에 다시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사이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으로 성장한 광주 출신의 안세영 선수의 출전이 눈길을 끕니다. 안세영은 최근 메이저 대회인 전형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정상급 기량을 선보이고 있어 6번 맞붙어 6번을 모두 진 자신의 천적 중국 선수를 꺾고 대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에서 또 처음 우승했었던 대회이기도 하고 이제 또 한번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당초 무관중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가 방역 지침 완화로 직접 관전할 수 있게 된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 전남 드래곤즈가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2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의 조별리그 출전을 위해 등록 선수 27명이 지난 11일 밤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G조에 속해 오는 15일부터 필리핀 유나이티드 시티 FC와 태국 빠툼 유나이티드, 호주 멜버른 시티 FC와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합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여수 동문로 일원의 공공디자인 특화거리가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전라남도가 공모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여수 동문로 일원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동문로 1km 구간에 도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특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동문로 특화거리는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보행로 개념으로 진남관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특화거리로 연결해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명품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